보시면 두 번째는요. 사실은 이 단원 제목이 동물과 에너지라서 동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 중에서 실제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진짜 과정이 호흡이에요. 그래서 호흡의 목적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숨 쉬는 거요. 이거 아니고요. 호흡의 목적은요. 동물들이 살아가기 위한 에너지를 뭐 하는 거냐면 생산. 요거 하는 거.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실제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을 우리는 호흡이라고 한다. 그래서 호흡의 목적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 이거야. 자, 그러면 에너지를 만드는 재료는 뭐였어? 탄단지야. 그래서 우리가 1학기 때 시험 봤던 영양소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재료를 얻는 과정이고 그 재료를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장소까지 운반해 주는 게 혈액순환이고 그래서 순환을 통해서 그 에너지를 만드는 재료를 각각의 공장에서 받았어. 어디서 받은 거니? 세포에서. 그러면 그 세포에서 실제로 뭘 해? 에너지를 이제 만들어. 이거거든요. 그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공식이 있겠죠. 에너지를 만들려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재료 영양소 속에 있는 에너지를 끄집어내는 게 오직 호흡이거든요. 그러면 에너지를 일단은 부셔야 돼. 근데 에너지가 스스로 안 부셔져. 누군가가 에너지 껍질을 부셔줘야죠. 누가요? 바로 산소가. 그래서 산소가 영양소를 부셔서 영양소 속에 있는 에너지를 끄집어서 내주는 거고요. 그래서 영양소 속에 있는 에너지라는 걸 끄집어내면 나머지 포장지는 버려야죠. 그게 노폐물이에요. 그 나머지 포장지가 바로 뭐야? 물과 이산화탄소라는 노폐물이죠. 되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래서 호흡이 만들어지는 과정은요. 영양소를 산소가 부셔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 만들고 나머지 쓰레기 생기는 거죠. 얘네들을 우리가 그 유명한 노폐물이라고 부른 거예요. 왜냐? 이 과정이 어디에서 일어나? 이거 어디서 일어나? 네. 온몸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네 몸에 있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살아있는 모든 세포 속에서 일어나는데 그러면 살아있는 모든 세포 속 어디? 정확하게 얘기해봐. 안 배우죠. 그래서 살아있는 세포 그 세포 속에 있는 여러 개의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실제 장소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식물에서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게? 엽록체도 세포 속에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엽록체에서는 광합성을 통해서 에너지를 저장하고요. 그걸 끄집어내는 것도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소기관에서 영양소를 실제로 부셔서 에너지를 뽑아낸다. 이게 모든 세포 속에 다 들어있다. 동물 세포에도 있고 식물 세포에도 있어요. 그래서 호흡이라는 건 이렇게 살아있는 모든 세포에서 영양소를 받아다가 그걸 부셔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우리가 실제 호흡이라고 해요.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호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 있죠. 당연히 영양소라는 재료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얻어냈어요. 그러면 호흡을 할 때 필요한 두 번째 재료가 있죠. 산소. 이것도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생기니? 생겨? 안 생기죠. 됐죠? 그러면 호흡을 할 때는 산소는 반드시 필요한데 이 산소를 또 얻으러 가야죠. 그래서 이 산소를 얻는 기관을 우리가 호흡기관이라고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산소를 얻는 기관을 호흡기관이라고 한다. 그 호흡기관들을 모은 게 호흡기관계라고 부르잖아요. 어디부터예요? 호흡기관. 코. 됐죠? 이 코가 기관인 거 아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코 구멍 여기 산소 들어오죠. 되겠어? 네. 그래서 코를 통해서 산소를 얻어요. 너네 얼굴. 되겠냐? 자, 코를 통해서 산소를 얻으면 이 산소가 지나가는 길 있어. 기관. 네, 이거를 기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두 갈래로 찢어지면 기관지. 그렇죠. 이걸 뭐라 그러니? 기관지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끝에 산소를 담는 주머니. 네, 이걸 폐라고 그러죠. 그럼 우리 몸에 폐가 몇 개 있다는 얘기니? 2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산소를 얻는 호흡기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호흡기관계를 통해서 산소를 우리 몸에 빨아들이는데 그 호흡기관계는 바로 호흡기관, 기관지, 그리고 두 개의 폐거라. 이게 호흡기관이고 이 호흡기관을 통해서 우리는 호흡할 때 반드시 필요한 산소를 얻는 거다. 근데 산소를 받아들일 때 그냥 산소를 빨아들여서 바로 세포로 가면 안 돼요? 또는 바로 폐로 가면 안 돼요? 왜 이렇게 긴 길을 지나와요? 라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산소가 바로 폐로 들어가지 않고요. 이 긴 길을 지나서 폐로 와요. 산소가 오는 길을 길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는 길에 뭐 하려고? 깨끗하게 공기 정화하려고. 그래서 집에 있는 공기 청정기 역할들을 얘네들이 해주려고요. 밖에서 들어오는 공기는 깨끗한 공기, 더러운 공기, 더러운 공기. 먼지도 있고 세균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걸러내주는 거예요. 필터링 역할을 얘네들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 필터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뭐 있어야 되니? 먼지와 세균을 걸르기 위해서 털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털이요. 코에 있으면 그냥 털이라고 한다? 고찰. 네, 코털. 그래서 코털 너무 깎으면 안 됩니다. 먼지 그냥 들어오거든요. 되겠어. 털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게 기관으로 들어오면 털이라고 안 해. 뭐라 그럴까? 작은 털을 우리가 선모라고 합니다. 됐니? 코에 있을 땐 털이라고 하고요. 기관지에 있는 것들은 선모라고 부른다. 됐니? 근데 털만 있으면 안 돼. 거기에 먼지가 붙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코 속에는 찐득찐득한 액체 있죠. 콧물. 그걸 우리가 점액질의 물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먼지가 잘 붙어나가죠. 되겠어? 그래서 털과 점액질의 물질로 되어 있어. 얘네들이 먼지와 세균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해요. 되겠니? 네. 그래서 먼지와 세균이 여기에 걸러지는 거야. 1차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역할도 해요. 먼지와 세균을 걸러내는 역할도 하지만 이 긴 길을 지나오는 두 번째 목적도 있다. 너네 너무 밖이 한겨울에 추워요. 그럼 밖에 찬 공기가 들어오면 여기 코 속도 얼죠. 근데 그게 폐로 들어가면 폐도 제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길을 지나오는 동안 먼지와 세균을 걸러내는 역할도 하지만 공기가 우리 몸과 정확하게 비슷한 온도와 습도가 되게끔 온도, 습도 조절을 해줍니다. 온도와 습도도 우리 몸과 비슷한 성질이 가질 수 있게끔 조절해주는 역할들도 얘네들이 해요. 그래서 너무 차가우면 데펴주는 역할을 해요. 공기를. 그리고 습도도. 그래서 밖이 겨울에는 너무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들어올 수 있는 공기의 상태로 습도 조절도 해줍니다. 되겠냐? 이런 역할을 해주려고 그 긴 길을 지나온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공기를 담는데 한 번에 공기를 많이 흡수하면 좋죠. 그걸 우리가 폐활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기를 많이 담을 수 있게 이 폐의 표면적을 뭐 해야 되니? 넓혀야 되죠. 그래서 폐가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세포들로 되어 있죠. 그래서 폐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뭘까요? 폐포입니다. 그래서 폐포라고 하는 세포로 되어 있어서 네, 표면적을 뭐 해주는 거냐면 표면적을 넓히는 역할을 해서요. 한 번에 보다 많은 산소를 받아들이고 보다 많은 이산화탄소를 내보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이 폐에 약점이 있어요. 숨을 들이쉬면 폐는 뭐 해줘야 되니? 숨을 들이쉬면 커져야 돼요. 숨을 내쉬면 폐가 작아져야죠. 그래서 배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라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폐가 신장처럼 혼자 그래서 커졌다, 작아졌다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이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근육이 없죠. 그렇죠. 폐는 신장은 근육으로 되어 있어 혼자 뛰어요. 그래서 신장은 근육으로 되어 있어서 혼자 움직이는데 폐는 근육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피부로 되어 있어요. 근육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요. 스스로 운동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럼 폐가 커질 때 혼자 못 커지네?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네? 맞아? 그 폐 크기 조절을 해줄 때 도와주는 게 바로 폐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뼈다귀입니다. 폐는요 이렇게 네 방향의 뼈다귀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여기 폐가 들어있거든요. 그거를 이 네 개의 뼈가 둘러싸여서 폐 크기 조절을 얘네들이 해주는 건데 그 중에서 등에 있는 척추는 움직이지 못하죠. 얘는 가만히 있죠. 그래서 폐를 움직이게 하는 건 위에 있는 애와 아래에 있는 애가 움직여요. 위에 있는 애 이름이 뭐게요? 네, 이거를 가로막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슴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갈비뼈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교과서가 네 종류라서 이름이 세 가지로 나와요. 그래서 그럼 너네 학교에서 뭐라 그랬냐? 가로막. 그래서 가슴뼈라고 안 했어? 갈비뼈라고 안 했어? 같은 말이야. 되겠어? 이거고요. 밑에 있는 얘 이름은 하나죠. 외워볼까요? 이건 횡, 격, 막입니다. 횡격막과 가로막이라고 하는 두 개의 뼈다귀가 움직일 건데 가로막, 횡격막이야. 알겠어? 자, 폐가 커지려면 가로막이 뭐 해야 되니? 뭐 해야 되니? 올라가. 그리고 횡격막은 뭐 해야 되니? 내려와. 알겠어? 폐가 커지려면 폐가 있는 공간을 넓혀야죠. 넓혀야 되니까 가로막은 뭐 해야 되니? 올라가. 횡격막은 뭐 하니? 내려와. 알겠어? 그러면 폐가 들어있는 가슴 전체의 부피가 뭐이지? 커져요. 가슴 전체의 부피를 뭐라 그럽니까? 가슴 흉, 공간 강 써가지고 흉간이 커집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되겠어? 그래서 우리가 숨을 들이쉬는 거를 우리 뭐라 그러니? 들, 숨 이렇게 얘기해요. 내쉬는 거는 날, 숨 이거 한문으로 바꿀 수 있어? 숨을 들이쉬는 거야. 뭐라고 합니까? 흡, 기. 내쉬는 건 호기. 그래서 첫 글자 따서 뭐야? 호, 흡. 내쉬고 들이쉰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호흡이라고 하는 거 내쉬는 숨, 들이쉬는 숨이라는 뜻입니다. 되겠어? 이거거든요. 그래서 들숨과 날숨으로 호흡을 우리가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호흡이라고 하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위아래에 있는 뼈다귀가 움직여야 되는데 위에 있는 뼈를 너네들은 가로막이라고 해서 밑에 있는 뼈는 횡격막이야. 자, 선생님은 서로 대칭되는 개념이니까 한 줄만 채울게요. 들숨만 채울게요. 자, 들숨을 할 때는요. 가로막은 뭐 해야 된다고? 올라가요. 횡격막은 뭐예요? 내려와요. 그랬더니 전체 가슴통의 크기를 뭐지 말? 흉곽. 흉곽이 뭐 한다고요? 네, 그걸 우리가 팽창해요. 흉곽이 팽창합니다. 갑자기 흉곽이 넓어지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다. 부피가 커지면 압력은? 그렇죠. 그러니 갑자기 부피를 크게 하면 폐를 누르고 있는 바깥쪽의 압력을 급격히 줄여들어. 그럼 폐를 못 누르네? 그럼 누르는 힘이 없으니까 폐가 뭐해지니? 커져요. 그래서 폐가 커진다. 그래서 흉곽이 커지면 흉곽 내부의 압력이 줄어들어요. 그것 때문에 폐라고 하는 아이의 폐 부피가 커집니다. 그래서 그럼 폐 부피가 갑자기 확 하고 커지면 이것 때문에 밖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빨려 들어와. 이게 들숨이야. 알겠어? 폐가 커지면서 그래서 밖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들숨의 원리야. 날숨은 거꾸로야. 알겠어? 들숨만 제대로 외워. 그럼 날숨은 거꾸로 쓰시면 되죠. 이거 두 개 다 외우면 헷갈립니다. 알겠죠? 들숨만 완벽하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밖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는 형태, 이게 바로 들숨. 근데 이러한 들숨과 날숨을 내가 실험하고 싶어요. 그래서 학교에 탐구에 보면 실험 장치 그림도 있어. 되겠냐? 이렇게 유리관에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고무막이 있죠. 그리고 여기 빨대로 연결해서 풍선 두 개가 이렇게 꽂혀 있는 거 알아? 네. 알아? 그랬을 때 이 고무막이 아래로 확 짜고 당길게. 이 고무막이 우리 몸에 누구 역할을 하니? 그렇죠.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온다는 얘기는 무슨 숨을 쉬고 있다는 얘기야? 들숨이야. 그러면 얘를 내리면 부피가 커지니까 여기 압력이 작아져서 풍선이 뭐해지겠니? 커지면서 밖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뭐하겠니? 들어와. 알겠어? 이거야. 거꾸로 횡격막을 확 올리면 안에 압력이 높아지니까 폐가 뭐해? 쭈그러들어. 그래서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밀려나가. 이게 날숨이야. 이 짓을 우리 몸에서 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된다. 폐는 근육이 아니라서 스스로 못 움직이기 때문에 얘를 도와주는 두 개의 도우미들이 열심히 움직여요. 되겠어? 그것 때문에 폐가 커지고 작아지면서 들숨과 날숨이라는 형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들숨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밖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여서 그럼 밖에 있는 공기 중에 제일 많은 게 뭐게? 질수. 그렇죠. 우리가 공기라고 하는 아이가 안에 들어올 텐데 그 공기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바로 질소라는 기체가 전체 공기의 몇 %? 78. 네. 그래서 78% 공기가 들어온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게 누구니? 산소. 산소가 몇 %? 21%. 그래서 네, 나머지가 1%에 해당되는 공기들이 있겠죠. 걔네들은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들숨일 때 들어온다고. 그랬다가 날숨일 때 빠져나가죠. 질소 몇 % 나가게? 그대로 나가요. 질소 기체는 우리 몸에서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나가요. 산소는요? 반 정도 나오지 않아요? 네, 실제로요. 산소를 우리가 다 빨아들이고 가죠. 안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 15% 정도 나갑니다. 반 이상이 나갑니다. 그래서 들숨일 때 우리가 산소를 100% 흡수할 수는 없어요. 되겠냐? 자, 그래서 21% 들어왔는데 한 15% 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가 실신했을 때 인공호흡 해주죠. 나의 들숨을 줄까, 나의 날숨을 줄까? 나의 날숨을 주는 겁니다. 거기에도 충분히 산소가 들어있습니까? 알겠어? 이걸 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날숨일 때도 산소는 나가는 거구나. 근데 이거 합해봤자 몇 %밖에 안 되니? 83. 얼마? 93. 93. 그죠? 그러면 대략 한 7%가 누굴까요? 그게 바로 탄소. 이산화탄소입니다. 이게 한 6% 정도 나가요. 되겠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날숨일 때는 이산화탄소가 포함된 기체가 나가는 거구나. 그러면 날숨일 때 이산화탄소가 나간다는 거 어떻게 확인해요? 이산화탄소 확인법. 초딩 때부터 배웠다. 불꽃을 꺼주는 역할도 하는데 네가 바람을 너무 세게 불어도 꺼지니까 그것만으로는 안 되죠. 뭡니까? 석회수. 그래서 석회수가 있는 곳에 날숨을 불어넣으면 석회수가 어떻게 되니? 뿌옇게 흐려져. 이걸 통해서 내 날숨에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하겠냐? 네. 그래서 들숨과 날숨에서요 성분의 차이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성분 차이가 있어요. 들숨일 때는 이산화탄소 거의 존재하지 않는데 날숨일 때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급격히 증가한다. 그리고 날숨일 때 산소가 0이 아니다. 알겠어? 이 정도를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러한 호흡 운동을 통해서요 이 폐에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그 호흡 운동을 한다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스 교환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신기한 거 아세요? 보면 이렇게 폐를 통해서 어떻게 산소가 알고 들어와? 어떻게 이산화탄소를 알고 나가? 기체는요, 무조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퍼져나갑니다. 멋진 말.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퍼져나가는 걸 뭐라 그러니? 확산. 그래서 확산이라 해요. 그래서 기체는 무조건 자기가 많냐 적냐 이것만 봐요. 남들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체가 똑같이 여기도 100개 있어 여기도 100개 있어 그럼 선생님 전체 기체랑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야. 얘는요 산소가 그래서 100개 있는 거고 얘는 산소가 없어. 얘는 이산화탄소만 100개 있어.
뭐 이렇게 된다고 치자. 똑같이 100개인데 전체 양은 똑같이 100인데 얘는 산소만 100개 있어. 얘는 이산화탄소만 100개 있어. 그럼 여기 구멍을 뚫으면 기체의 이동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어요. 됐어.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건 누구? 산소 산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건 누구?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언제까지가? 50까지. 네, 양쪽의 양이 똑같아져서 50이 될 때까지 갑니다. 되겠어? 이런 식으로 기체들은요, 전체 양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중요해. 됐어? 내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퍼져나가려는 확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나만 모르는 거라서 구분압력, 분압차에 의한 확산 현상이 기체 교환의 원리가 된다. 그래서 내 각각의 성분에 해당되는 양만 검사해. 그래서 부분, 압력차, 분압차. 이거 고등학교 때 쓰는 용어예요. 여러분들이 썼으면 외우시고요. 안 썼으면 버리셔도 됩니다. 대신에 분압차에 의한 여기는 안 해오셔도 되지만 가스 교환의 원리는 확산 현상이다. 이건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폐에서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 건 확산입니다. 확산. 되겠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기체가 이동하려는 성질 때문에 폐 쪽으로는 지금 이산화탄소만 있기 때문에 산소가 들어가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폐 쪽엔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으니까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확산 현상입니다. 그걸로 가스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분압차에 의한 확산 현상이 기체 교환의 원리가 된다. 자, 그러면 이러한 현상에 의해서 호흡 운동도 일어나고 가스 교환도 일어나는데 사실은 우리 몸에서 가스 교환이 몇 번 일어날까요? 라는 겁니다. 실제로 가스 교환이 몇 번 일어나냐면 이라고 하는 호흡하는 과정에서의 기체 교환입니다. 호흡하는 과정에서 기체 교환이 2번 일어나요. 우리 몸을 간단히 보면 여기가 이제 네가 숨을 쉬어서 폐. 됐어? 그러면 폐를 둘러싸고 있는 혈관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칠까요? 혈관. 그리고 이 혈관이 또 누구한테 기체를 갖다 줘야 될까요? 실제로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세포한테 줘야죠. 되겠어? 세포한테 줘야죠. 그래서 여기가 조직세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스 교환의 원리로만 보면 사실은 우리 몸은 단순하게 2군데다. 폐하고 온몸에 있는 세포다. 되겠어? 그리고 걔네들을 둘러싸고 있는 혈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책에서는 폐가 아니고 실제 가스 교환하는 건 폐포니까 폐포로 그려져 있기도 해요. 되겠어? 네. 자, 그랬을 때요. 폐한테 뭔가를 받아가요. 폐한테 혈관이 뭐 받아갈까? 산소. 받아다가 가서 산소를 세포한테 주죠. 되겠냐? 대신에 뭐가 나와? 뭐가 나와? 세포한테서 이산화탄소. 받아서 배한테 버려줘! 그러고 주죠. 됐니? 그러니까 여기도 가스 교환, 여기도 가스 교환이 일어나요. 맞죠? 그래서 가스 교환은 2번 일어나는데, 2군데에서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그나마 우리 몸의 바깥쪽이 어디야? 폐 쪽이야? 세포 쪽이야? 폐 쪽이죠. 그래서 얘는 외호흡이라고 한다. 여기를 뭐라고 할까? 네. 이라고 하는데요. 외호흡은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폐포와 모세, 혈관 사이에 가스 교환입니다. 이게 외호흡입니다. 내호흡은요, 바로 모세혈관과 누구? 세포 사이에서의 그래서 가스 교환입니다. 이게 내호흡입니다. 맞지? 자, 이 세포를요, 우리는 조직세포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세포라고 해도 되고, 조직이라고 해도 되고, 조직세포라고 해도 되고. 되겠냐? 이런 식으로요, 폐포가 혈관한테 가스를 주면 그 혈관을 가져다가 세포한테 줘요. 그래서 가스 교환은 2번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폐와의 가스 교환을 외호흡이라고 한다. 세포와의 가스 교환을 내호흡이라고 한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든지 아니면 이렇게 많이 쓰든지. 그랬을 때 주된 건 뭘까요? 여기에서 기억, 디귿, 리을 이 기체의 정체 써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이동하는 아이의 정체 쓰세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기억도 디귿도 안으로 가는 거죠. 얘 누굴까? 산소죠. 얘는 산소입니다. 디귿, 니은도 리을도 밖으로 나가죠. 얘 누굴까요?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정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때요. 기체는 무조건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간다고? 많은 쪽에서 쪽으로. 그럼 이제 잘 봐. 산소는 어디가 제일 많은 거니? 조직 세포. 어디가 제일 많아? 산소가 어디가 제일 많냐? 제일 많은 쪽에서 출발해서 저번 쪽으로 가는 거야. 산소는 여기서 출발해서 이리로 가죠. 맞아요? 그러니까 산소의 농도가 제일 진한 곳. 그래서 산소의 농도가 제일 높은 곳이 폐 또는 폐포라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어디를 가요? 그 다음이 조직 세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산소의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가기 때문에 산소가 이동하는 경로를 보면 어디가 산소의 농도가 제일 높은지를 이해할 수 있어. 되겠냐? 거꾸로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제일 높은 쪽. 조직 세포.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됐어.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제일 높은 쪽은 조직 세포에서 고세혈관 가장 적은 쪽이 폐라서 이렇게 가요. 되겠냐? 모든 게 다 이유가 있다 했잖아요. 이유를 기억하시면 별도로 따로 외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산소가 움직이는 과정, 이산화탄소가 움직이는 과정을 보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어디에 농도가 제일 진할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방향으로 기체들이 움직이는 걸 우리는 분합차에 의한 무슨 현상? 합산 현상이라고 하더라. 설명이 너무 빠르거나 그러면 얘기하세요. 분합차에 의한 확산 현상에 의해서 기체는 스스로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몸에서 가스 교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가스 교환은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나기 때문에 외호흡과 내호흡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더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스 교환을 했어. 그럼 최종적으로 산소는 어디 왔어? 세포. 그 세포에서 뭐해? 세포 속에서 영양소를 주셔 에너지를 만드는 실제 호흡을 해. 그래서 우리가 호흡 전 과정이랑 실제 호흡을 하는 세포 속에서의 활동이랑 구분하기 위해서 요즘은 얘를 세포 호흡이라고 나누어서 설명하기도 하더라. 얘를 세포 호흡이라고 나누어서 하더라. 그래서 실제로 세포에서 이렇게 산소를 받으면요, 이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그 장소에서 실제로 영양소를 산소가 부셔. 그래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서 쓰고요. 나머지 물과 이산화탄소라는 노폐물을 버리게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과정은 세포 속에서 일어난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호흡입니다. 되겠어? 자, 그럼 호흡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 만드는 거라 그랬어. 그러면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 만들었어. 그러면 그 에너지를 만들면 이 에너지 뭐 할 때 써? 자, 소화할 때 써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놀 때도 써야 되고요. 공부할 때도 써야 되고요. 그리고 잠자는 동안도 심장이 뛰어야 되니까 그때도 씁니다. 됐어?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에너지를 생산하면 그 에너지를 우리가 어디다 쓸까라고 하는 에너지를 쓰는 용도 중에 사실은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다 이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식물인간처럼 누워만 있어도 그 순간에도 에너지를 엄청 쓰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 그러니? 기가 시간에 배웠다. 기초 대사량. 맞아. 그거야. 그래서 숨 쉬고 호흡하고 심장 뛰고 이럴 때 필요한 그런 것들. 그래서 그 기초 대사량으로 사용되는 에너지도 있고요. 추가적인 활동을 하면서도 또 여러분들이 키도 크고 그래서 그래야 되잖아요. 그럴 때도 필요한 에너지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보다도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건 바로 여러분들이 만든 에너지의 60%는 체온 유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에너지의 대부분은 사실은 체온을 유지하려고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울 때는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겠죠. 되겠냐? 체온 유지할 때 대부분의 에너지를 쓰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데 사야 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너지의 주된 목적은 체온 유지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해봐 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4페이지에 보시면 여러분들 호흡계 라고 하는 건데요. 너네 앞서서 선생님들한테 배워 오셨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생물은 단세포와 다세포로 나누는데 우리는 몸속에 세포가 2개 이상 있는 다세포 생물이야. 다세포 생물 중에서 여러분들 뭐하고 뭘 나누는가? 식물과 동물로 나누는데 식물이든 동물이든 모두 다 몸은 뭐로 되어 있다?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 세포죠. 자, 그 세포가 모여서 뭘 만드니? 조직이 뭔가 기억해둬야지. 그래서 그 조직이 모여서 식물은 뭐가 되게요? 조직인데 식물에만 있는 특별한 단계인 조직계라는 걸 만들죠. 그 조직계가 모여서 뭐가 될까? 기관. 그리고 그 기관들이 모여서 꽃나무라는 액체가 돼요. 이렇게 돼요. 되겠어? 근데 동물은요? 세포가 모여서 맞아! 조직이 돼! 조직이 모여서 네, 기관인데요. 동물은 조직계가 없어요. 그 조직이 모여서 뭐 된다고? 기관계라고 하는 동물만 있는 특별한 단계가 또 생기죠. 그래서 그게 모여서 뭐 되니? 개체되잖아. 그래서 식물에는 조직계가 있고요. 동물에는 기관계가 있는데 그 기관계 중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기관계들이 있었지. 1학기 기말 때 봤던 뭐요? 소화계. 그래서 조금 전에 배웠던 혈액, 네, 그 다음에 혈관, 심장, 이게 순환계. 그리고 지금 배운 코, 기관, 기관지, 폐. 이거 뭐예요? 호흡계. 그리고 조금 이따가 배울 여러분들 땀이나 오줌을 생산해서 배출하는 걸 뭐라 그러니까 이렇게 5개, 그래서 4개의 기관계를 배우는 거고 이 4개의 기관계가 서로 영향을 줘요. 이 중에 하나라도 고장나면 다 멈추거든요. 서로 상호작용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얘네들의 목적은 딱 하나죠. 얘네들은 한 덩어리로 움직여서 결국은 우리 몸에 필요한 뭐 만드는 거다? 그래서 이 단어 제목이 동물과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단지 우리 몸에 에너지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기관이에요. 알겠어? 이렇게 배우고 계세요. 됐죠? 그 중에서 호흡계라고 하는 게 뭔지 요거 설명했어요. 호흡계라고 하는 건 사실은 호흡이라는 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기관이다. 그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해서 산소를 빨아들이는 기관을 우리가 그냥 별도로 호흡계라고 하는 거다. 그 호흡계 누구이니? 불러. 코, 기관, 기관지, 그렇지, 폐. 그래서 얘는요, 이 자체가 호흡을 하는 게 아니고 호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를 얻어내는 기관. 그걸 우리가 호흡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코, 기관, 기관지 얘네들은 무슨 역할을 하니? 필터, 먼지, 세균 이거 걸러내고 그래서 온도와 습도 맡아주는 역할. 알겠니? 그래서 결국은 폐로 산소가 들어갈 건데 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 가로막과 횡격막에 의해서 들숨과 날숨 운동하는 거 머릿속에 넣어야 되고요. 이러한 폐가 산소를 더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표면적으로 넓혀야 된대. 그래서 폐는 뭐로 되어 있다?
회포라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표면적으로 넓힐 수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되겠어? 그러면 이 폐로 가스 교환이 일어나죠? 가스 교환의 원동력 확산현상. 알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호흡을 하는 과정에서의 기체 교환은 몇 번 일어난다? 그렇죠. 무슨 호흡 무슨 호흡? 외호흡과 내호흡. 외호흡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폐와 혈관. 그렇죠. 내호흡은 네 혈관과 세포 사이. 되겠어? 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 누구? 산소. 밖으로 나오는 거 누구? 이산화탄소. 그걸 통해서 산소는 폐 쪽의 농도가 제일 뭐하다? 높다. 이산화탄소는 어디의 농도가 제일 높다? 세포의 농도가 제일 높다. 되겠어? 이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4페이지 보면 코, 기관, 기관지, 폐, 폐포 됐어. 그 다음에 가로막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갈비뼈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횡격막을 가로막으로 하십니까? 근데 아까 왜 위를 가로막이라고 한다 했어? 위가 갈비뼈 자, 폐에서요.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 얘를 물골이라고 했었는데 그런 단어는 안 써요? 그렇죠. 꼬맹아, 이 이름이 아래쪽이 가로막이.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고? 횡격막. 위쪽을 뭐라 그런다고? 갈비뼈.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고? 가슴뼈. 되겠어? 그래서 너네 각각 가로막이 위가 아니고 아래쪽으로 바꿔놔. 자, 그래서 가로막과 갈비뼈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표현했으니 각각의 위치 정확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로막과 갈비뼈의 운동에 의해서 폐의 크기가 조절된다. 그걸 실험할 때 14페이지 맨 밑에 있는 그 그림으로 실험할 수도 있다. 그 밑에 있는 고무막의 역할은 가로막의 역할을 한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면 가스 교환하면서 어떤 기체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보셔야 돼요. 이걸 확산현상이라고 예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호흡에 대해서 여러분 넘기시면 18페이지죠? 18페이지 1, 2, 3.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1, 2. 해봐.
질문 있는 사람들 개별적으로 손 드세요. 제가 할게요. 없어요? 자, 그것까지 다 본 사람들은 뒤로 넘어가서 호흡 파트도 아까처럼 먼저 뽑아서 주고 풀어보도록 하죠. 자기가 속도가 약간 좀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140번부터 호흡하면서 140번부터요? 네. 네, 55페이지 140번부터래요. 140번부터 여러분들 어디까지 푸시면 되냐면 자, 154번까지 푸시면 되는데 그래서 쭉 풀어주세요. 140번부터 154번까지 다 풀어요. 네, 다 풀어보세요. 부터 52번, 140번부터 152번까지.
몰랐네. 내신 지금 이게 몇 번째인데? 수시해줘야지. 그게 맞는 말이잖아. 근데 근데 지금 4시 16분. 4시? 그 30분에 끝나는 거야. 그냥 빨리 가냐? 아, 안경 없네. 근데 휴일은 안 줘. 그러니까.
표정 좀 어려운 계속 게 아니니까 보이지 않아. 쉬운 건 너의 그녀가 약간 무섭대. 오늘 쉬는 시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한 시간만. 약간 무서운 한 면이 시간만 있대. 더 쉬는 시간이지. 그러니까 무슨 그랬어? 그 너의 그녀 앞에서는 계속 웃고 한 있다고. 시간은 너무 짧다. 재밌을 때는 원래 모르겠어. 채점까지 끝냈죠? 봐봐. 네. 묵지. 다들 봐봐. 문제 잘못 읽어서 한 개 틀렸어요. 세포라고 읽어가지고. 답은 이해가 되는 거야? 네. 아니 문제 잘 이거 세포를 세포라고 읽어서 쓰는 거예요. 전혀 다른 글자 아니니? 자, 너는 페퍼 공세혈관 사이 가스도 아니고 뭐라고 읽으시면 틀릴 수가 있죠? 여기가 오세요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보일 수가 있죠? 신기하네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고 와, 나 체육 때였어. 어떻게 됐습니까? 3개 틀렸대요. 심각하네. 체유상. 아이고 여기 앞에 있는 거를 거꾸로 이렇게 했어. 그 쌤은 또다 들지. 내가 우리 학원에서 제일 친절하게 욕해주기로 유명한데, 알지? 아니잖아요. 친절하게 욕해주기로 유명하잖아. 그래서 자, 선생님은 항상 5학년 애들만 수업을 하다가 이번에는 중학교 3학년 애들 내신을 안 해서 얘네들 수업을 하는 겁니다. 자, 개별적인 질문은 체유상 있을까요? 개별적 질문은 없어요. 다 아시는 거 맞아요? 네. 그러면 아까 완자요. 빠른 속도로 하죠. 어차피 내신 기간이라서 여러분들 숙제할 시간도 없잖아요. 얼렁얼렁 하죠. 그 쉬는 시간 없어요. 요거 먼저 풀고 너 쉬는 시간에 뭐 할 건데? 슈퍼마켓 가는 거밖에 더 해? 쉬려고. 자, 핸드폰 보려고. 핸드폰. 핸드폰에 뭐 볼까요? 자, 완자에서 몇 페이지가 호흡이죠? 자, 210페이지가 호흡이네요. 자, 210페이지부터요. 213페이지에 있는 20번까지요. 빨리 읽어드려. 다 풀어요? 네.
맞잖아요. 벌써 다 풀었어? 네. 우와. 사수령도 풀어요. 아니야. 나도 빼고 있어요. 하셨어요? 좀 하셨을까요? 네. 볼까요?
제대로 읽으셨을까요, 언니? 네. 어렵지 않아. 잘할 수 있어요. 얘가 진짜 와, 그러니까 대기하보다 얘가 낫지. 야 그냥 그러면 애들 뒤지는 거지. 왜냐면 부피가 커지고 압력이 낮아져야 부피가 커져. 조용히 하고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 보기만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압력이 낮아지니까 그렇죠. 얘는 압력이 높아지니까 부피가 나가야 될 거 같아. 지금 이해 안 됐으면 뭐가 뭐라고? 숨을 쉬면 그게 횡격막 내려가고 갈비뼈 올라가고 커지지. 압력 낮아져. 여기서 압력 낮아졌잖아. 그게 아니라 내려가고 그건 뭐야? 그건 뭐야? 그거 흉가? 그거 흉간이 눕히잖아. 흉간이 네가 숨 쉴 때 벌어질 때 그 공간 그거에 압력이 네가 낮잖아. 그리고 공기가 들어올 거야. 8% 정도 아니었어? 어. 8% 늘씬 날씨는 거 아니었어? 아니 그니까 아니 정우 똑바로 설명 안 해? 학원밥을 몇 년을 먹었는데 이 새끼가 이씨. 저기서 저 부피가 커지니까 저 하나 공간의 크기가 커질 거 아니야. 다른 사람 질문. 그치? 그러면은 저 그 단위 부피당 오답은 잘 다 나와. 이제 힘이 더 커지니까 압력이 낮아지지. 다 맞았어요. 어? 다 맞았어. 그치? 그렇게 되면은 압력이 낮아지니까 공기가 들어오잖아.